가이딩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별, 북극성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북극성에 딱 걸맞는 브랜드 폴스타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폴스타2 싱글 모터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오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한 모델은 폴스타2의 싱글 모터 모델입니다. 이 위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타봤던 모델은 듀얼 모터 모델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싱글 모터하고 듀얼 모터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 다 롱레인지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싱글 모터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를 굳이 다시 한번 타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듀얼 모터 모델도 출시를 하긴 했지만, 이 싱글 모터를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 차가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순수 전기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폴스타1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죠. 사실 폴스타라는 브랜드 자체가 볼보 자동차에 편입이 됐다가 다시 분리를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볼보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폴스타1 역시 S90, 정확하게 말하면은 S90의 컨셉카에서 기반이 된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 스포츠카로 개발이 됐죠. 이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볼보의 특정 모델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볼보에 최근에 출시됐죠. 볼보의 C40 리차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상당히 컴팩트한 형태의 CUV,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SUV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세단에 기반을 둔 이 크로스오버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단의 프로포션을 갖고는 있지만 조금 더 높은 형태를 갖고 있어서 뭐 트렁크의 수납 공간이라든가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를 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폴스타1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했던 브랜드고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모델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폴스타2는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마이너하게 즐겨볼 수 있는 마이너 버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중적인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개발이 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폴스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출시는 안 됐죠. 이제 올해 말 혹은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폴스타3 같은 경우에는 XC90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의 SUV로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폴스타4는 크로스컨트리를 기반으로 한 외관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폴스타5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정말 폴스타만의 순수 폴스타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알루미늄 플랫폼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잠깐 들어왔었던 프리셉트 컨셉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폴스타5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폴스타2를 차근차근 잘 뜯어보면은 앞으로 폴스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대중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볼보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볼보의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헤드램프하고 그릴의 디자인 아닐까 싶어요. 그릴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볼보의 디자인과 상당히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정제된 형태의 이런 그릴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볼보 C40 리차지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형태가 적용이 됐습니다. 픽셀 라이트라고 하는 최신 이 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을 잠그고 있다가 도어를 열었을 때 이 웰컴 라이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야간에 굉장히 어두운 데서 국도 주행을 해보면은 대향차, 마주오는 차라든가 앞에 있는 선행차를 싹 피해서 라이트를 비춰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충실하고,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야, 내 차의 헤드램프가 춤을 추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는 사실 폴스타2 듀얼 모터 모델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스타2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도 퍼포먼스 팩을 선택을 하면은 휠과 타이어가 20인치, 좀 다른 디자인의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 올린지 서스펜션과 함께 금색깔의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게 되는데, 듀얼 모터 모델도 그 퍼포먼스 팩을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동일한 형태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 싱글 모터 모델 역시 동일한 형태의 그런 휠과 타이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서스펜션이 장착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는 엔진룸을 대신하는 이 프렁크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죠. 프렁크 공간의 용량은 한 31리터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잘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렁크 공간으로서도 충실하고, 내가 엔진룸에다가 뭔가 슬쩍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공간에다가 뭔가를 숨긴다 그런 느낌보다는 딱 마감이 잘 되어 있는 프렁크 공간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관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폴스타2의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사이드 미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물론 앞뒤로는 조금 두께가 있긴 하지만 테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의 사이즈 자체도 상당히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실제로 주행을 할 때도 뭐 사각이나 이런 것들, 뭐 작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이드 미러 전체가 통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점들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세단 형태를 한 크로스오버기는 하지만 이 차의 형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SUV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좀 같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이런 플라스틱 파츠들 아닐까 싶습니다. 앞쪽 범퍼에서부터 휠하우스를 감싸고 도어 아래, 그리고 뒷바퀴 휠하우스하고 범퍼 아래까지 쭉 감싸는 이런 플라스틱 파츠를 이용을 해서 이 차가 그냥 편안하게만 타는 그런 세단 전기차는 아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볼보도 마찬가지지만 이 폴스타도 고향이 스웨덴이잖아요. 중국차 아닙니다. 스웨덴 차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춥고,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춥지만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추운 혹독한 겨울을 나는 나라에서 온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오프로딩에 관련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실 폴스타라는 브랜드의 대표, 글로벌 대표는 이제 토마스 인겐하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폴스타 대표이기도 하지만 볼보의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겸업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폴스타의 가장 기본적인 요 베이스 시작점 자체는 그동안 볼보가 선보여왔던 컨셉트카들의 그런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양산차가 되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아깝다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차들은 요 뒤쪽에 커터 글라스가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폴스타의 이 모델은 그런 커터 글라스를 없애고 도어를 조금 더 독특한 형태로 만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포인트는 아니기는 하지만 조금 색다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테일 램프는 폴스타의 시그니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 도어를 잠그거나 열었을 때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시작돼서 차를 감싸는 형태로 들어왔다가 다시 가운데로 싹 사라지면, 모이면서 사라지는 그런 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테일 라이트인데, 실제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너무 복잡하지 않고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 혹은 위쪽에서 이렇게 C자형으로 더 꺾여 나오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폴스타는 가운데를 쭉 연결해주는 이런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선을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깊은 편입니다. 바닥 안쪽으로도 상당히 깊은 편이고, 저 앞쪽으로도 상당히 깊은 그런 수납 공간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볼보의 것과 동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숨겨져 있어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스키스를 이용을 하거나 6대4로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넉넉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스타의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으면은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앞, 옆, 뒤 다 굉장히 심플하고 무언가 굉장히 정제된 그런 느낌들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 차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진짜 석고상이 움직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 잘 다듬어진 그런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 폴스타2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는
확실히 볼보 브랜드의 특정 모델들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죠. 볼보에서 기반이 된 브랜드고 볼보에서 기반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보의 것 그대로죠. 요 클락션 부분에 이제 로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요 로고를 바꿨죠. 바꿔준 덕분에 좀 다른 느낌들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버튼의 배열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작동하는 방법마저 볼보하고 동일한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를 좀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볼보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볼보도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충전을 하고 있어 갖고 계기판이 작동을 안 해서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요 스티어링 휠에 보면은 아우디의 뷰 기능하고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클러스터 형태로 보이다가 위쪽에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 같이 보이게 되는 이 2단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보드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기본 형태로 보시면 되고, 내가 지도를 이쪽까지 돌리지 않고 보면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지도가 같이 나오는 맵인 클러스터 형태로 나오는 그 모드로 선택을 하고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티맵 모빌리티하고 같이 개발을 한 그런 시스템이죠. 사실 독일에서 보고 왔을 때 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라고 하는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구글 OS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이름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구글 맵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았나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티맵 오토, 티맵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티맵을 선호를 하진 않아요. 저 길 안내가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진 않는데, 이번에 이 차를 타면서 그리고 이 차의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딱히 선호하는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냥 저하고는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폴스타나 볼보에 들어간 것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누구 시스템에서도 이 콜사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리아, 팅커벨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팅커벨로 바꾸게 되면은 아리아라고 불렀을 때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팅커벨에서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메인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차량의 이 세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에는 총 3가지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원페달 드라이브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완전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것이 지금 설정해둔 표준이라는 단계고, 끄기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글라이딩, 활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쭉 제동 없이, 브레이킹 없이 그냥 쭉 미끄러져 가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행거리 테스트를 할 때 회생제동 단계하고 비슷한 느낌의 원페달 드라이브 낮은 단계를 두고 주행을 했던 거죠. 이 단계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딱 원페달 혹은 낮음, 아예 꺼버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스타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한 주행거리 요 방식이 정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냐? 라고 하면은 가볍게 해서 표준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바꿀 때는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가볍게 해서 단단하게로 넘어가 보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단계별로 차이가 명확한데 너무 이렇게 매끄럽게 바꿔줬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가지 않으면은 잘 체감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크림 모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탈 때 그냥 차에 앉아서 시동 다 걸고 드라이브 모드에 두고 브레이크도 엑셀도 안 밟고 있으면은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게 되죠.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회전을 하고 있어서 그 잔여 힘으로 조금씩 앞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기능을
크립 모드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크립 모드를 ON으로 해주게 되면은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다 떼고 있어도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이 모드가 상당히 좀 유용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행을 하면서 좀 사용도 해보고 꺼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크립 모드는 시내에서 운전을 할 때는 도움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소재 자체가 엄청나게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이 럭셔리, 프리미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구성이에요.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하고 담백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던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또 계속 보고 싶은, 거기다가 은은하게 들어오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 대시보드 하단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과 요 기어 노브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에 봐오면은 실내가 조금 너무 어두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은은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실내를 좀 밝게 봐야 되면 요 라이트를 켜셔야겠지만 그냥 조금 더 은은하게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앰비언트 라이트만 설정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총 2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오픈이 되어 있어요. 요것도 이제 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닫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컵홀더는 이 센터 콘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공간은 사실 그냥 센터 콘솔이 맞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액세서리를 이용을 해서 컵홀더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컵홀더는 1.5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구성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도 볼베의 것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들이 요 가운데 폴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라이팅 빛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비상등이라든가 요 인포테인먼트, 오디오를 완전히 끄는 버튼,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열선 버튼, 요 정도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차의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확실히 2열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좁아요.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C40 리차지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폴스타 2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모델의 좀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SUV를 기반으로 한 쿠페형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세단을 기반으로 한 CUV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높이 자체가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C4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머리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반면에 폴스타 2는 요 뒤쪽이 계속해서 머리에 걸려요. 요 앞부분에 요 글라스 루프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데, 요 뒤쪽이 살짝씩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안전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보통 안전키가 작으면은 비율이 좋다고 하던데 아닌가? 안전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좀 덜 거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안전키가 큰 분들은 뒷머리, 머리 위쪽이 살짝 닿는 이런 느낌들을 계속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앞뒤 공간도 C40 리차지와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넉넉하게 느껴지진 않는다는 점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주먹이 하나 이상 들어가는, 하나에서 조금 더 낮는 그런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시트 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거슬리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넉넉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C40 리차지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등받이 쪽에 있는 요 그물망 좌우에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고, 도어 아래에 있는 작은 컵홀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의 역할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으로 손을 쏙 집어넣으면 살짝 아래로 파여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납 공간으로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내려보면은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3개
라고는 못할 것 같고요. 2+1이라고 해야겠죠. 2개 혹은 하나 사이즈에 맞춰 다양하게 낄 수가 있는 그런 전형적인 수납 공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공간은 아니기는 하지만 2열 좌석을 접어서 이렇게 폴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6대4로 폴딩이 되게 되는데 풀플랫이라고 하기에는 바닥이 살짝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매끄럽게 바닥이 연결되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수납 공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누우면은 머리가 살짝 튀어나오긴 하겠네요. 그래도 이 폴스타2의 뒷좌석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이 글라스 루프 앞쪽에 있는 이 폴스타 로고 아닐까 싶습니다. 선택 품목을 추가를 해야지만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와, 진짜 내가 북극성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진짜 저 별이 내가 가는 곳, 내가 목적지까지 가이딩을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택 품목이라는 게 상당히 아쉽고 이제 그냥 루프에, 글라스 루프에 반사되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기는 하지만 저런 것들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막 어디론가 떠났을 때, 모험을 떠났을 때 나를 되게 안정적으로 데려다 줄 것 같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폴스타2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롱레인지 중에서도 싱글 모터 모델이고요, 파일럿 팩과 플러스 팩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롱레인지 싱글 모터 중에서는 풀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제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해서 뒷바퀴 축에 메인 모터가 들어가고 듀얼 모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앞바퀴 차축에다가 전기 모터를 더 추가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축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싱글 모터 모델은 전륜구동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발휘하는 성능은 170kW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231마력 정도를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330Nm를 발휘를 합니다. 적당히 고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진짜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듀얼 모터를 선택을 하는 것이 맞고, 거기다가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대중적으로 탈 수가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 차의 속도 제한에 있습니다. 듀얼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속 210km까지 가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싱글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속 160km에서 제한이 걸려요. 어디다가 써먹으라고 그런 속도에다가 제한을 걸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볼보라는 브랜드에서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이제 속도 제한을 조금씩 두기 시작을 했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시속 205km에서 딱 제한을 걸어서 그 이상 성능은 더 낼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게 제한을 걸어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볼보 같은 경우에도 180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80에서 제한을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폴스타2 싱글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시속 160km에서 제한을 걸면서 안전에 있어서도 더 확실하게 챙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배터리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지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싱글 모터든 듀얼 모터든 폴스타2든 아니든 때려 밟으면은 전비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속 160km라는 거는 폴스타2 싱글 모터 모델을 탔을 때 가장 최적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최적의 효율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닌가 생각이 돼요.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의 느낌은 싱글 모터나 전에 타봤던 듀얼 모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땅에 딱 붙어가지고 매끄럽게 넘어가는 굉장히 탄탄한 서스펜션의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때 타봤던 듀얼 모터 모델도 올린지 서스펜션에 들어가지 않은 모델인데 이 싱글 모터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퍼포먼스 팩 들어간 듀얼 모터 모델은 과연 어떨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그 차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서킷에서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그냥 일반적인 싱글 모터 모델에서도 굉장히 매끄럽고 탄탄한 그런 코너링 감각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자만하면 안 되죠. 타이어도 좀 세팅을 봐야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서스펜션이 굉장히 유기적인 하드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기적인 하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스펜션의 반응이 그렇게 매끄럽다 부드럽다라고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편안함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하드함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런데 유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스펜션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 잘 걸러주기는 하는데, 요게 이제 그냥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이렇게 타고 넘어간다 라기보다는 기름 굉장히 윤활유제를 많이 발라놔서 꾸물텅 이렇게 잘 잡고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볼보하고는 또 다른 그런 승차감의 매력, 다른 퍼포먼스의 매력이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실내 정숙성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차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 살짝 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면은 닫았을 때하고 열었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절음이죠. 창문을 열었을 때는 풍절음이 좀 크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닫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정숙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시속 80km 혹은 저희가 이제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면서 달려본 시속 100km 혹은 이상의 속도에서도 실내만큼은 그렇게 시끄럽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런 전기차들이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이 없기 때문에 바닥 진동 소음, 그 다음에 풍절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폴스타2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잘 걸러주는 편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작동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지 않고 있을 때 나오는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세요 라는 경고가 꽤 빨리 뜨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문구가 스티어링 휠 고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고정? 움직이지 말라고 그냥 딱 고정시켜서 잡으라는 건가? 코너를 돌 때 잡아주는 것들도 상당히, 곡률이 상당히 큰 코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경고등과 함께 경고음을 들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살짝만 좀 밟아 볼까요? 아이고, 가속력 자체는 이게 싱글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물론 전기차들,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초반부터 최대 토크를 쭉 뽑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가속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차의 가속력은 굉장히 매끄럽고 뭔가 불쾌한 그런 느낌들이 없어요. 물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초반부터 최대 토크를 쫙 뽑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잘 나가는 그런 편이기는 하지만, 불쾌한 가속감이 없어요. 이 불쾌한 가속감이라고 하는 거는 엑셀을 처음에 갑자기 밟았을 때, 그러니까 세게 밟았을 때 툭 튀어나가는 그런 감성들이죠. 이것들은 이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멀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봤을 때 살짝 좀 뒤로 당겨진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머리를 퉁 칠 정도의 그런 불쾌함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대중에게 폴스타가 이런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테스트 버전, 베타 버전, 마이너 버전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델이 이 폴스타2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폴스타2 싱글 모터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싱글 모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주행거리 테스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상당히 준수한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퍼포먼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재밌는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듀얼 모터 혹은 듀얼 모터에 퍼포먼스 팩까지 추가를 하셔야겠지만,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기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성능과 상품성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상당히 뛰어난 상품성을 가진 순수 전기차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를 잡을 대항마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델이죠. 실제로 테슬라를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 차를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적어도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한 주행거리, 충분한 퍼포먼스를 모두 갖추고 있는 차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전기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폴스타2를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